자, 4학년 국어 11회죠? 11회 맞나요? 12회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보고 올게. 어머, 12회인가 봐. 이번이 12회인가 봐. 그래, 저번에 11회를 한 것 같아. 내가 11회 이러는 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버벅거려서 미안해. 자, 여기 띄어놨네. 여기 보겠습니다. 12회부터네요. 이번 주는 110쪽부터예요. 여기 내용부터 볼게요. 정약용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점이 있어서 뭔가 위인전을 쓴 건데 여기에서 25번 이 사람이 태어난 곳, 태어난 때와 장소 요런 데 마제라는 곳에 태어났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봤을 때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니까 어두워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도 늘 배고팠대요. 26번 안타까워라. 27번 관련돼서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갔어요. 뭔가 신분은 좀 높았던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학문을 배우고 익혔다는 건 아마 이제 신분적으로는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거죠. 자, 양반 계층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백성이 잘 사는데 실학은 백성이 잘 사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에요. 도움이 되는, 백성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자, 언제? 1762년 마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대 상황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가난했다는 거죠. 27번, 15살 때 한양, 지금으로서는 서울입니다. 서울로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실생활에 실제로 부자로 잘 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학문이 실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약용이 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성을 짓는데 돈을 줄이면서도 백성의 수고도 덜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없을 것 같았지만 있었습니다. 29번 가장 큰 문제가 돌을 옮기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걸 31살 때 딱 발명을 해가지고 그 기계 덕분에 성 짓는 일에 자주 나오지 않아도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3살 때는 이 정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비밀 명령을 받고 암행어사가 돼서 딱 아닌 척하고 딱 갔다가 나쁜 관리들을 보고서는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뭐 그런 거를 했나 봐요. 자, 정약용에게 임금이 왕이 명한 것은 성을 짓는데 돈도 적게 들고 백성도 수고도 덜 들고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가 마법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을 해냅니다. 정약용이 성을 쌓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돌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정약용을 딱 만들었죠. 그래서 정약용을 만들었대. 거중기를 만들었지. 선생님 왜 이러니? 거중기. 머리로는 거중기, 입으로는 정약용. 기계 이름은 거중기 덕분에 자 이렇게 백성이 자주 오지 않아도 한 번만 거중 기계가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살 때는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암행어사를 일하는 동안 지방 관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게 사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써서 지방 관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참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네요. 자, 정약용이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방관리. 나라의 임금님은 착해. 근데 지방관리가 못됐고 돈 좋아하고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민심서를 펴냈습니다. 지방관리가 지방마다 있는 이제 고을마다 있는 사또나리 관리들이 어떤 마음 가져야 할 마음을 말해주고 싶었고 백성의 어려운 삶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죠. 지켜보았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던 거고. 자,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의 백성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다. 거중기를 발명을 탁 해가지고 암행어사도 되고 목민심서도 펴냈고 큰 좋은 일을 많이 했네요.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시인 허난설원 여자분인데요. 시인 허난설원은 자, 초희라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름이 초희였어요. 근데 글을 쓸 줄 안다고 했는데 왜 꼭 스승을 두고 배우려 하느냐 그랬는데 당황했죠.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 당황했어. 마른 침을 삼켰어. 긴장했어. 왜? 이 선비도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할까 봐. 시대 상황적으로 여자들은 배울 필요 없어. 너네들은 바느질 잘하면 되고 밥 잘하면 되고 애 잘 낳으면 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현들의 넓고 깊은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고 시도 짓고 싶습니다. 초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멋집니다. 여자들도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초이는 스승을 두고 선생님을 두고 배우려고 했던 까닭이 시를 짓고 싶고 성현들이라는 것은 옛 어른들의 학문과 이미 이제 지어놓은 그 책들을 통해서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시대 상황은 글 공부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 차별이야, 그지? 자,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하는 건 동무라고 합니다. 글 공부를 하거나 시를 짓는 것을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고 시를 짓고 싶어 했어요. 허난설원은. 그리고 스승님과 오라버니가 글방 동무가 되어서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헬렌 켈러 이야기. 자, 위인 인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여기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헬렌 켈러가 열병이 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가슴에 안고 며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봤어. 그런데 이제 너무 열병이 심해가지고 헬렌이 너무 힘들어 했었어. 그런데 딱 보니까는 자, 생긴 문제가 있었어. 얼굴을 밝게 비춰줬는데 원래 같으면 피했을 텐데 피하질 않아. 보니까 눈이 시력을 잃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시력 잃은 거 나왔고 종소리 종소리를 항상 종소리 들으면 애기였을 때 좋아했었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반응을 해봤더니 소리도 못 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일단 열병이 났을 때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안고서 밤을 샜겠죠. 그 다음에 시력을 잃었고 41번에 그 다음에 42번에 또 한 번 충격은 듣는 것까지. 와,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프고 너무 아기였기 때문에 19개월쯤 됐다고 나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헬렌 켈러가 그러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계속 밤인 줄 알았대잖아. 아유, 슬퍼라. 헬렌의 부모는 헬렌을 치료하려고 여행하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대요. 그래도 돈은 좀 있는 집이었어. 그런데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기들도 뭔가 대화를 주고받아요. 옹알이로라도 표정으로라도 대화를 보고 소리로 반응을 하는데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그래서 굉장히 화를 잘 내고 물어뜯고 때리고 난폭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다 1887년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날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그게 8살 때 그리고서 헬렌이랑 이제 만지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걸 의사소통이라고 그러고요. 자, 헬렌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여행하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헬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일이고요. 자, 이 낯선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자, 그런데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헬렌은. 그래서 이거 아기들은 뭘 보여주면서, 뭐 사과를 보여주면서 사과,
맘마를 보여주면서 맘마, 엄마가 와서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지를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관계가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을 틀어주면서 써주면서 아, 이런 물이라는 게 이름이 있구나. 이거 자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헬렌은 배우고 싶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49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글자를 썼대요. 51번. 퍼킨스 학교에 이제 머무르는 동안 한 소녀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말을 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익히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대. 얘들아 혹시 공부가 좀 힘들어? 그러면 헬렌 켈러를 생각해봐. 눈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익히고 대학교까지 갑니다. 헬렌 켈러가.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장애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이라는 낱말의 관계를 실감나게 알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어떤 마음이 생겼어? 헬렌 켈러는 배우고 싶다. 아, 이거구나. 이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소녀가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헬렌 켈러는 장애가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글을 쓰면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을 그냥 뭐 밥 먹는 것처럼 쉽게 배우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너무 훌륭하죠. 포기하지 않은 거.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은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헬렌은 가난한 토미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고요. 이 모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도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지 않고 보탰어. 사치스럽다는 거는 불필요한 물건들 조금 화려하고 있으면 예쁘지만 꼭 필요하진 않는 거 그런 거. 자, 헬렌이 토미를 돕기 위해 한 노력은 자기 스스로도 모금에 돈을 보탰고요. 그 다음에 도와달라, 이 톰이라는 학생을 도와달라라는 글을 써서 여러 사람과 신문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톰이라는 아이가 배울 수 있게 됐겠죠. 자, 기억은 사치스럽다.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는 데가 있다. 이런 뜻이고, 제가 자신이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고 싶나?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자, 헬렌 켈러에 대해서 본받을 점은 토미가 퍼킨스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는 글을 쓴 거, 그 다음에 남을 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죠. 장애 때문에 배우는 것이 힘든데도 남을 도와주는 걸 기뻐했다.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도 훌륭한데 남까지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 정말 대단하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